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새벽 1시 5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오전 10시 44분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시장 공관을 나선 뒤에 잠적을 했습니다.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한 1분, 2분 되는 시점에서 북악산, 그러니까 북대문이라고 있습니다. 북대문 또는 삼청각 근방인데요. 그 상비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고 1시간 뒤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타살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전 비서가, 여성입니다. 비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 진술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구체적인 메시지, 텔레그램 자료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아마도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어제입니다. 벌써 어제 오전 10시 53분에 마지막 모습이 공관에서 좀 가까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CCTV에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 그 뒤에는 종적이 묘연해가지고 경찰이 수백 명 동원되고 경찰견이 동원되고 드론까지 동원돼서 수색 작업을 했는데, 새벽에 경찰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전직 비서 A씨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 박 시장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에 정상적인 업무를 보여했습니다. 그러니까 8일에도, 이틀 전입니다. 벌써 8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민선 지방 그리고 서울시장 등 민선 지사, 시장들 모임에서도 아주 유쾌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동산 대책까지 논의를 했고, 그리고 언론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까지 했고 해서 아무 낌새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급전직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어젯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분의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10시쯤 집을 나서면서 딸에게 조금 이상한, 마치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서 딸이 오후 5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서울시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흔히 미투라고 알려진 이런 사건으로 지금 불상사가 난 곳이 세 군데네요. 부산 오거돈, 충남
안희정 씨 그리고 서울시장이 다 여당입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성희롱 사건 변호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성희롱 사건 중에서 제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었던 사건이 1993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아서 6년간 법정 공방전을 벌이다가 98년에 서울고법에서 가해자가 우조교의 정신적 피해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상을 받았고 그 상금을 한국여성단체 연합회에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우건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 민간진상조사위원이었습니다. 2000년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군 위안부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서울시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신년회에서 여성다움이 원순다움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겠다며 여성 친화형 리더가 되겠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서울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 보육과 돌봄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2018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성폭력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사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 등이 이어진 뒤에는 미투 운동을 용기 있는 영웅들의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권한에서는 대통령 다음이고 이분은 2011년 오세훈 시장의 급식 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패배하니까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4년, 2018년에 당선돼서 3번이나 했고 다음은 대통령에 도전한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 박원순 시장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한 10여 명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이 없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데 다소 불리하다고 했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한테 많이 밀려가지고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정도였습니다. 처음 잠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정치적 고민이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곧바로 밤 8시에 SBS, MBC 등 방송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바로 여비서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몇 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이 운동권 전력으로 학교에 더 다니지 못하고 단국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참여연대를 만들고 또 파생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권력 기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안에는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서울시장 3번 하고
그런 분이지만은 이 미투 폭로라는 게 미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참 그 영향력이 정치인에게는 거의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사이에 참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한 본인의 결단이나 고민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집권 세력이 유독 도덕성 문제로 지금 여기저기서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권 세력, 문재인 정권의 그 구성 멤버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의롭고 우리가 가장 공정하고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우리가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한국의 우파 보수 세력은 적폐다. 이런 식의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선이 끼입니다. 위선. 가장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먼. 이렇게 되면은 그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결시켜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남지사 이 세 지방, 흔히 옛날에는 지방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방단체의 수장이 똑같이 미투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이 집권 세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뭐 이념이라든지 노선과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